1번. 개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설정해야 하는데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중심주의 중 개체론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중심주의는 개체론적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 혹은 전일론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봅니다. 자, 2번.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고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문장인데, 지향하다라는 표현은 그걸 추구하다, 지향하다가 아니라 그걸 멀리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관점을 택하겠어 라는 건데,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중 개체주의적 관점을 좀 멀리하고 다른 관점을 택하는 건 생태 중심밖에 없죠. 전체론을 택했으니까요.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고 나는 전체주의적 관점을 택하겠어.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해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 중심만 O이고 나머지는 모두 X가 되는 선지입니다. 3번. 개체의 선, 생명 공동체의 선 두 가지 선이 있는데, 개체의 선은 각각의 개체가 가진 선, 생명 공동체의 선은 생명 공동체라는 자연 전체가 가진 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운 네 가지 관점 중 생명 공동체라는 전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건 생태 중심주의인데요. 개체의 선보다 더 우선하는 전체의 선은 존재할 수 없다. 즉, 나는 이 전체의 선은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개체론적 관점을 취하겠다. 라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인간, 동물, 생명은 O이고 생태만 X입니다. 자, 4번입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인간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인간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어.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제외한, 왜 인간 중심 입장에서는 인간에게만 도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아니야, 다른 존재들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어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동등한가 라는 문장인데, 도덕적 지위가 동등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만약에 A, B, C라는 개체가 있을 때 모두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으면 이건 동등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지위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다면 이건 동등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도덕적 행위 주체,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동등한가 라는 문장인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중 도덕적 지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어요. 따라서 인간중심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는 서로 동등하고, 동물중심주의자들도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하죠.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O. 생명은 여기에서 식물의 도덕적 지위까지 인정하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므로 O. 생태는 여기서 무생물의 도덕적 지위야 이 자연 전체의 도덕적 지위도 인정하지만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똑같이 또 인정하기 때문에 O, 즉 모두가 O인 문장입니다. 6번입니다.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줘야 한다라는 문장인데, 자율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가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그리고 동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동물은 자유롭지만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이성을 지닌 존재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유와 자율은 다릅니다. 동물은 자유롭지만 자율적이지는 않아요. 오직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자율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라면 인간에게만 도덕적 지위를 주지는 않겠다. 나는 다른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주겠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중심주의자들은 이 문장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찬성. 자, 7번. 인간은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문장인데 이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가 정확히 어떤 개체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관점에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 중심 입장에서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가 인간밖에 없겠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들을 존중해야 하는 게 당연하므로 O입니다. 동물 중심 입장에서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 인간과 동물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O. 생명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들. 당연히 인간이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O. 생태주의는 내재적 존엄성이라는 표현보단 본래적인 가치, 이런 가치의 표현을 많이 쓰지만 어쨌든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가 있다면 생태 중심에서 입장에서도 인간이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모두가 O인 선지입니다. 자, 8번입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과 유관이 아니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말인데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다란 말은 지금 인간만 가진 능력이 도덕적 행위 능력인데 인간과 무관하게, 즉 인간이 가진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는 도덕적 존중을 받을 존재를 설정을 할 거야 이런 얘기야. 근데 인간 중심 입장에서는 그것과 무관하면 안 돼요. 인간 중심 입장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만 도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 입장에서만 그럼 안 돼.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하는 다른 존재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나머지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는 동물에게도 주겠어? 아니 난 생명체에게 주겠어? 자연 전체에게도 도덕적 지위를 주겠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9번입니다. 어려웠을 텐데 먼저 인간의 가치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 여기서부터 막혔을 것 같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는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가치. 그러니까 인간이 평가를 해서 가치 있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누군가가 쓸모없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도구적, 수단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아, 이건 쓸모 있네? 라고 하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 평가로부터 인간이 내리는 이런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녔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가치 중에 도구적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라면 그 개체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 중심 입장에서 봤을 때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가 누가 있죠? 인간 중심 입장에서는 인간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개체, 인간이라면 인간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그럼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 동물 중심 입장에서 내재적 가치를 줄 수 있는 개체는 인간이나 동물 정도 있을 건데 여기 인간이 또 포함이 됩니다.
동물의 행위는 우리가 사실은 도덕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얘네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도덕 판단을 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우리 언제나 인간의 행동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저건 선한 행동이야, 악한 행동이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 안에 인간이 포함이 되네? 인간?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해버렸어요. 틀렸죠. 모두에게 틀렸죠. 왜? 모두 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10번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선지인데 비이성적 개체는 인간 외의 개체를 의미하죠. 인간 외의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있을 것이고 왜 인간 이외에 동물, 식물을 수단화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동물중심 입장에서는 식물이 해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얘들아 어느 날 살인자가 막 나를 쫓아와. 날 누군가가 막 죽이려고 해. 내가 살기 위해 저항하다가 상대방을 해치게 된 경우 우리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중심 입장에서도 어느 날 사자가 쫓아와 날 물으려고 해.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사자를 좀 해쳤어. 그게 정당화되지 않을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나머지 모든 관점들이 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경우가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오인 선지입니다.